자, 어제 가톨릭의 신부, 수도사, 수녀 등 한 4천여 명이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어요. 참 기가 차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 6일 전에 일부 중과 일부 목사, 원불교, 신도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종교 성직자들이에요. 주도하고 있는 가톨릭의 상당수의 신부와 수녀들이 여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특히 정의구현 사제단이니 이런 것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시국선언이라고 하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 보편적인 시각에 있어서 공수처, 검찰개혁 이꼴 공수처잖아요. 문가리가 지금 이번 주에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로 지금 문가리 정권이 거의 자초되는 늪에 빠져서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오히려 이번 주에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기업 3법을 통과시켜서 역으로 지금 윤석열 문제를 덮어버리겠다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찰개혁이라고 미명을 하죠. 자, 살인자가 사람을 죽인 걸 아름다운 희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에 종교 성직자들이 가세해가지고 독재에 지금 끈앞으로 자신의 얼굴을 이름을 드러내고 나서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쯤 되면 민주주의의 원칙, 합의,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견제와 균형,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면서 공수처라는 그야말로 문의 비리를 덮고 그리고 정적들을 다 잡아내서 사법 처리를 하고 국가기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판사, 검사, 경찰 등을 뒷조사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공수처 출범에 가톨릭 신부들이 앞장을 섰어요. 자, 지금까지 가톨릭이나 이런 신부들이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척 쇼하고 온 거는 과거의 군사 독재 시대에 군사 독재 정권이 독재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할 때 그들을 옹호하고 숨겨주고 같이 했다라는 이런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자들이요, 독재자와 하나가 돼가지고 독재자가 독재를 강화하고 독재자의 비리를 덮어주고 그리고 민주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권리들을 탄압하고 나라에 있어서 법치를 끌고 갈 수 있는 기구들을 다 장악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판검사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고 독재자 문가리 편에 섰습니다. 자, 이쯤 됐다면 대한민국의 이 종교는 이제 썩어 문드러져서 수습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저는 언젠가는 이 장단에 춤을 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사법 처리해야 된다. 자, 이거는 독재를 옹호했던 자들로 한마디로 소급 입법을 만들어서라도 독재를 옹호한 자들, 민주주의 파괴자들로 법을 소급해서라도 저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신부나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 그리고 사회적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독재에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는요, 한 2년 전에 펜실바니아주의 가톨릭 신부 300명이 70년 동안 1000명의 신도를 성적으로 유린했다. 거기에는 어린 애들까지 있다고 해가지고 이 내용이 다 주 검찰에 의해서 대배심에 보고가 됐습니다. 300명의 신부들이 1000명이 넘는 소년, 소녀 신도들을 성적으로 추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미국에 공개되면서 미국에서 지금 이 가톨릭 신부들이 상당수가 기소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다수는 죽었고
그래서 2명이 기소되어서 1명이 유죄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톨릭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추기경 1명은 이런 일에 지금 방치한 책임으로 자격까지 박탈됐어요. 한국에 이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달고 좌파 정권의 독재에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는 용납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이제 판사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 해부된 조항 중에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판사들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자고 바람을 잡았어요. 그래서 정권의 앞잡이 판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7번이나 이 내용을 넣었는데, 그래도 법관들이 다 휘말리지 않겠다고, 왜 우리가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냐 해서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실패해 버렸습니다. 자, 윤석열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 10여 명이 이게 그야말로 법치를, 윤석열을 징계해서 쫓아내는 부분이 법치를 해치는 거다라는 입장도 표명했는데요. 징계위원회가 10일날 10시 반에 열려서 반윤석열 여론몰이에 여권의 단체들을 다 동원하는데, 거기에 가톨릭이니 또 상습적으로 촛불에 뛰어노는 좌파 성직자들이 종교마다 다 기어 나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제 좌파 단체들까지도 동원하고 좌파 교수들까지 동원해서 바람을 잡겠지요. 그래도 안 되면 또 좌파 촛불을 동원을 할 겁니다. 윤석열을 가지고 프레임으로 자르는 게 옳냐 그러냐고 하면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프레임을 바꿔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수처로 지금 프레임을 이동해 가지고, 공수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아직도 찬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비리 공무원들을, 고위 공무원들을 사법 처리하는 기구를 만든다니까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찬성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원내대표 담판을 하던 도중에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을 기습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똥은 철야 농성을 하고 안 되면 장외 투쟁을 한다는데, 김할배가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박근혜 이명박 사과하겠다고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날 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꼬라지가 지금 뻔히 왜 그러는지 보이는 거예요. 야당의 대표면 공수처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지금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법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 문가리 정권을 한때 데워온 자신의 책임을 사과해야지, 지금 야당 대표라는 작자가 공수처 와중에 박근혜 이명박 사과하고 있다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래서 여당이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표결해서 가겠다. 야당은 안건 조정위로 일단은 의결을 맡고 있지만은 여당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금요일날 본회의에서 밀어붙여서 끝낼 거라고 보입니다. 무는 부동산에도 김현미 내리고 김현미보다 더한 변창흠이를 통해 강공, 윤석열 문제도 공수처법으로 강공, 코로나 문제도 결국은 무슨 백신 확보했니 요렇게 해가지고 또 강공, 이런 식으로 사기쳐서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문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이 최악의 경제난과 부동산 폭등에서 국민의 민심에 불을 지를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쭉 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공수처라는 상권 분립을 한마디로 위태롭게 할 기구를 만드는 데 대한 비토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없으면서 지는 새 민주주의가 열리는 시간이라고 황당한, 원래 독재자들이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아요. 자, 검찰총장을 쫓아내면서 정치로부터 권력기관의 독립을 갖다가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추윤 사태의 본질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부분을 감추고 민주적인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야당 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법치의 몰락이자 검찰을 갖다가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 그거는 법치가 사라진 나라지요. 문이 제정신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봤을 때 지가 끌고 다니는 펜, 지편, 대깨문들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방향에 대한 성찰을 상실해버렸다.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미쳤다고 봅니다. 그냥 지한테 박수치는 인간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목소리를 어느 누구도 못 내고 있어요. 지금 내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숙청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미쳐도 완전히 미쳐버렸다. 이 상황에서는 저는 답도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이 망할 때 탄핵에서도 2004년에 살아남은 노무현이라는 이 확신, 그리고 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의 지지, 이런 부분에 현혹되어져서 노무현 정권이 무능을 강공으로 포장하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꿈꾸다가 고립되어서 완전히 망했는데요. 지금 문가리가 하는 속도는 노무현이 망해가는 속도보다 한 두세 배 더 빨리 유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이번에 공수처 통과시키고 강공으로 몰고 가면서 여기서 자기 무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하고 있으니까 절대 바뀌지 말고 쭉 가기 바래요.